저는 노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는 건강, 경제적인 여유, 행복한 가족 관계,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해야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건강하기 위한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젊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노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 공부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나은 경제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특히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하고요.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내가 돈 많고 건강해도 가정에서 불행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관계도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알던 대로 해서는 행복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영상도 보시고 책도 보고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는지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는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왜 건강하지 못할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는데요. 세 가지는 과로, 스트레스, 운동 부족입니다. 첫 번째 과로는 우리 몸을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게 과로입니다. 내 용량 이상 오버해서 쓰는 것이죠. 특히 나이 들어서 어르신들께서 젊을 때처럼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한의원에서 어르신들 많이 뵙는데 젊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노후에 더 힘들어집니다. 노후에는 조금 내려놓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죠. 스트레스라는 것이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조금 욕심도 내려놓고 마음의 짐도 좀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다른 말로 게으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나이 들수록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젊을 때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체력이 있어서 운동 안 해도 별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운동을 안 하면 급격하게 쇠약해집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이 소실되지 않도록 꾸준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하면 또 운동을 욕심껏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노후에는 정도에 맞춰서 적당하게 꾸준히 하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저는 노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내가 가서 일을 하면 되거든요. 내가 일해서 잘 안 되면 뭐 투잡을 해도 되고 쓰리잡도 해도 되고 주말에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몸을 써서 돈을 벌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를 써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잘 활용해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도록 해야죠. 두 가지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두 번째는 주식 투자입니다. 부동산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수도권에 역세권에 그냥 작은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 되면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요. 그리고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만 가지고 지켜보면은 상승기인지 하락기인지 알 수 있고요. 그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책도 보시고 유튜브를 보시면 상승기 초반에 투자를 하시면은 거의 대부분 다 돈을 법니다. 지금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나는 부동산과 인연이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음에 오는 기회를 놓치시게 되는 거죠. 지금은 설령 놓쳤더라도 다음 기회를 위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식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미국 주식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 집으로 원화를 깔고 있기 때문에 좀 분산 투자 개념도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보다는 미국 주식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투자하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이렇게 사고팔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가 지수에 연동하는 ETF에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희도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술주인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나 S&P 500을 추종하는 SPY나 VOO, 부라고도 하죠. 이것을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희도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와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녀 위주로 하시는 가정들이 간혹 보이는데, 그러면 자녀가 나중에 행복할까요? 가정 내에서 아빠를 소외시키고 엄마가 자녀만 챙기면 나중에 자녀들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부부간의 관계가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하다. 이게 잘 돼야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되고요. 수다를 많이 떨어야 됩니다. 젊을 때는 직장 때문에 서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누셨더라도 나이 들수록 믿을 만한 건 부부밖에 없습니다. 서로 이야기 많이 나누고 수다를 많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가정의 경제 문제라든지 중요한 일에 자녀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함께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책임감도 느끼고 집안 일에서 배우는 것도 많거든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혼자서 그걸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집안에서 부모님과 집안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같이 상의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가족 간에 막연한 기대를 하면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는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이 가정에 불화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복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해마다 앞으로 부모가 어떻게 지원하고 나중에 우리 가족 간의 전체적인 경제 청사진, 이걸 해마다 함께 공유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행복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 지인들이나 친척들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는 대부분 가정 안에 어려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거기에서 생긴 부분들이 그 개인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가정에서 부모가 공평하게 자녀들을 대우하지 않아서 자녀들 간의 불화 그리고 원망심이 싹트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자녀들에게 공정하면서 공평한 지원을 해줘야 자녀들도 수긍을 하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공부, 경제에 대한 공부 미리미리 시켜야 되고요. 신용이 중요하다는 것도 어려서부터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돈들을 다 주는데 자녀들이 언제 돈이 아쉬운 줄 알고 돈을 모으는 법을 배우고 돈 귀중한 걸 알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행복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무조건적인 그런 자녀들한테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적시적소에 지원을 하고 자녀들도 내가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내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함께 온 가족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행복계약서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자금 지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 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비가 들죠. 등록금도 들고 책값도 들고 왔다 갔다 생활비도 들잖아요.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다 보면은 그게 진짜 필요한 돈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학기 500만 원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500만 원을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혹시나 의대에 갈까봐 기한은 6년으로 정했습니다. 최대 기한은 6년이고요. 한 학기 500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출을 해주고 우리 자녀가 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 때 급여의 일정 부분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생활하고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만큼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한 1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잘 갚도록 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수도 있고요. 또 결혼 안 하더라도 독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또 목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만큼 최대 5천만 원. 그래서 우리 자녀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5천만 원을 만들면 5천만 원을 또 빌려주려고 합니다. 대출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는 자기 돈 5천만 원, 또 부모가 대출해준 5천만 원, 1억 원을 종잣돈으로 삼아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대출을 해주고 나서 또 일정 금액을 계속 상환을 할 것입니다. 그런 돈들은 따로 차곡차곡 모아놓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전 증여입니다. 저희는 저희 부모 나이 대략 70대 중반, 우리 자녀들 40대 중반쯤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정리를 해서 부모가 노후에 살 정도는 빼놓고요. 주거지나 생활비 정도 빼놓고 나머지는 저희는 자녀가 3명인데 3명에게 공정하게 미리 나눠주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자녀들한테 주면 지금 100세 시대인데 저는 아마 97세까지 살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자녀들 한 70 될 것 같은데 그 돈 받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40대 중반에 돈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40대 중반쯤 되면 성인이 돼서 아마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면서 20년 이상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70대 중반인 우리들보다는 40대 중반인 우리 자녀들이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자녀들이 필요할 때 주고 가겠다.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학자금 대출을 저희가 해주죠. 그리고 두 번째 결혼 독립자금을 또 대출해 줍니다. 이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것을 45세 되기 전까지 전부 다 갚는 거죠. 갚는 경우에 45세 무렵에 저희가 사전 증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갚는 동안은 최소한 본인의 월급의 10% 이상은 상환 금액으로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실직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예는 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최소한도로 자기 급여의 10% 정도는 상환하는 데 쓰고 45세 정도 될 때까지 전부 다 그 금액을 갚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을 들으면 아주 무슨 부모가 매몰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러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이야기는 그냥 퍼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려주고 대신에 갚으면 저는 이 돈을 쓸 생각이 없어요. 다 모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놓고요. 모아놓다가 다시 또 빌려주고요. 또 갚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또 모아놓습니다. 그 모아놓은 돈을 우리 재산에 따로 이렇게 챙겨놓는 것이죠. 어차피 이걸 다시 또 가져갈 겁니다. 이게 벌기도 어렵고 모으기도 어렵다는 것을 자녀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받은 돈들은 어차피 자녀들한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우리 돈까지 얹어서 주겠다는 것이죠. 언제 주냐? 자녀들이 훈련이 되고 이렇게 한 20년 부모와 관계에서 끈끈하게 신용을 형성을 하면 45세 정도 됐을 때는 거의 한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신용이 쌓인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다 줘도 사실은 그것을 이렇게 잘 더 키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겠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냥 다 퍼주고 나이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나 용돈 주냐 안 주냐 이렇게 불쌍하게 사셨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고 당당하게 받고 그러자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은퇴학교는 우리가 미리 은퇴를 준비하고 또 은퇴 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한 공부를 하는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는 것이 은퇴학교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공과TV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엄마 아빠입니다. 노후에 행복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공과TV와 함께 우리 은퇴학교 구독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